안녕하세요. 김태범 이연섭의 하키 시그널 김태범입니다. 오늘도 이연섭 기자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셔널 하키리그 NHL 2021-2022 연말에 있었던 잠시 동안의 휴식기를 마치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리그 일정 재개가 있었습니다. 하키 시그널 애청자 여러분, 온더스포츠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모두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아이스하키, NHL, 하키 시그널과 함께 좀 즐겁고 행복한 올 한 해가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주 만에 인사드리는 하키 시그널인데요. 저희가 오늘 16회부터 콘텐츠 내용 구성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살짝 또 변화도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바로 16회 출발해 보겠습니다. 유튜브에 여러분이 주신 댓글 먼저 소개해 드리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마이문나님이 12월 27일 댓글 주셨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서 앞으로 살벌한 잔여 경기 스케줄이 예상될 듯 합니다 하셨네요. 그렇죠. 베이징 올림픽 기간을 활용한다고 해도 아주 빡빡한 남은 일정이 예상되고 있어요. 파이널 캠님도 같은 날에 연말이 되면서 일상이 너무 바빠서 NHL을 못 챙겨봤더니 코로나가 덮쳤었네요. 순위를 보니 킹스는 중간에서 잘 버티는 것 같은데 올해는 프롬만 진출해도 대성공일 듯합니다. 매주 NHL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 주셨습니다. 퍼시픽 디비전은 시애틀 빼고는 모두가 플레이오프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고 있죠. LA 킹스도 충분히 플레이오프 가능권으로 지금 위치해 있네요. 파이널캠님 매주 애청해 주셔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JHHPP님 28일에 댓글 주셨습니다. 템파 대 베이가스. 베가스가 잘하고도 졌기에 베가스 팬들 완전 화가 나서 채팅창 난리 났었던 것 같아요. 크크. 그 와중에 바시는 더더욱 미쳐가는 듯 너무 잘하네요. 템파가 팀 리빌딩을 진짜 잘하는 듯. 그리고 스탬코스는 진짜 믿고 갑니다 라는 댓글입니다. 지난해 매치업 리뷰에서 달았었던 템파베이 대 베이거스 경기 관한 후기를 주셨군요. 이후에 코로나19 때문에 그 바실렙스키 선수도 또 명단에 올라가기도 했고 템파베이도 큰 전력 손실이 한번 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템파베이나 베이거스 두 팀 다 역시 강팀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고 그 이후에도 흐름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N.리님 오셨습니다. 28일 댓글이고요. 본진에는 오랜만에 댓글 남깁니다. 하키 팬들답게 추운 날씨와 코로나 모두 잘 견디고 건강한 연말연시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인사를 남겨주셨고요. 커피타르님도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내년에는 부디 우리가 당연하다 여겼던 모든 것들이 감사함 속에 조금 더 당연해지기를 희망해봅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새해 첫날에 레이님이 안녕하세요. 새해 첫날 인사를 드리고 싶어 오랜만에 댓글을 남깁니다. 항상 시그널 덕분에 즐거운 하키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개인적으로 기대 중인 매치는 세인트루이스 대 미네소타의 윈터 클래식입니다. 꼭 보고 싶었던 이벤트인데 열린다니 다행이면서도 걱정은 되네요. 최근 코비드로 리그도 혼란했던 만큼 무사히 끝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혹시 역대 윈터 클래식 경기 중 시그널 팀 분들이 좋아하는 매치가 있으신가요? 기대감 하신지 살짝 궁금해 질문을 남겨봅니다 하셨고 덧붙여서 끝으로 두 분과 온더스포츠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휴방기간 동안 푹 쉬시고 66회로 돌아오시길 기다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하키 시간을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을 주셨군요. 새해 인사를 남겨주신 세 분께 일단 감사드리겠고요.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 함께 NHL, 아이스하키, 하키 시그널까지 즐겨주시는 이런 애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또 16회도 가능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성원을 좀 부탁드리겠고 이렇게 댓글로 참여도 해주시면 더욱 좋겠죠? 역대 윈터 클래식 중에 좋았던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이번 윈터 클래식도 너무 추워서 좀 기억에 남을 것 같긴 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2012년 레인저스랑 플라이어스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경기이긴 한데 마지막에 슛아웃으로 동점 기회가 나왔는데 그걸 룬드크비스트가 딱 막아내면서 이기는 딱 그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 경기도 많이 기억이 나고 사실 윈터 클래식이야 기본적으로 이제 좀 이 컨디션이 안 좋죠. 이제 이 실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눈도 오고 그러면 이제 눈을 치워야 되고 도중에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야외 경기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경기력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치게 되거든요. 이제 실제로 올해 윈터 클래식 같은 경우에도 거의 혹한기 훈련 수준으로 영하 17도 무슨
영하 20도 거의 가까이 내려가는 그 정도의 온도에서 치러졌기 때문에 역대 가장 추웠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이제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1피리어드 굉장히 느슨한 플레이들이 많이 나왔어요. 추우니까 이게 손에 감각이 솔직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이 정교한 플레이 같은 부분이 나오지 않은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관측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러한 이제 날씨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야외경기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일단 꽤 재밌게 펼쳐진 경기는 2009년에 디트로이트랑 시카고 경기도 괜찮았고요. 네. 그다음에 시카고랑 워싱턴 2015년 경기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뭐 그런 경기들이 있었는데 올해도 결과적으로는 좀 이제 이 피리어드에 좀 뭔가 세인트루이스가 크게 흐름을 딱 잡으면서 뭔가 뭐 쉽게 끝나겠거니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미네소타가 또 추격을 하는 부분에서 올해도 사실 경기 자체는 그렇게 이제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좀 네. 난타전으로 가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결론 말씀드린 12년 경기가 제일 기억에 남고 이제 좀 괜찮았던 좀 승부로는 2009년, 15년 예, 뭐 올해도 뭐 아주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추웠던 올해 저는 몇 년도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0만 명 넘게 온 적 있지 않았습니까? 2013년, 14년입니다. 14년이에요? 이게 토론토 대 네. 디트로이트 경기였는데 애나버에서 열렸던 그때가 좀 딱 보기에 너무 장관이어서 10만 5천 명 기대가 나네요. 예, 10만 5천 명 관중 왔어요. 대단한 관객이 몰렸었던 네. 그 경기 또 기억이 납니다. 근데 코튼볼에서 열렸던 경기도 8만 5천 명이 왔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2020년 대회 그 댈러스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풋볼 경기장에서 열리게 되면은 관중이 이제 훨씬 더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풋볼 경기장에서 열렸던 이제 윈터 클래식들은 대부분 뭐 7만 명, 6만 8천 명, 8만 5천 명, 7만 6천 명 이 정도로 뭐 많은 관중들이 오게 되고 확실히 이제 미시건 스테디움에서 열렸던 경기는 10만 5천 명이 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장관이 펼쳐진 바가 있었죠. 네. 올해도 윈터 클래식 또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댓글 잘 봤고요. 마지막으로 유니스폴님 1월 9일 댓글 주셨습니다. NHL 득점 장면 보면 디플렉션, 굴절골이 꽤 나오는데 처음엔 운빨인 줄 알았는데 자꾸 보다 보니 방향 트는 스틱질을 보면 의도한 테크닉인가 싶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디플렉션 골도 연습을 하는 건가요? 하셨어요. 실제로 아이스하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골 형태 중에 하나잖아요. 예. 운이 따를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가끔 이제 막 예를 들면 좀 의도치 않게 이제 이 팬츠에 맞고 들어간다든가 뭐 그런 느낌에는 이제 이런 건 운이죠. 근데 스틱으로 만드는 부분은 대부분이 의도된 거고요. 네. 연습도 합니다. 포인트 샷을 이제 수비수가 치고 네트 앞에서 이제 주로 이제 서식하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뭐 댈러스의 조 파베스키 선수라든지 그다음에 플로리다의 페른크비스트 선수라든지 이런 느낌의 이제 뭐 이런 유형의 선수들이 한 명씩 무조건 있어요. 근데 그런 선수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팁을 대는 연습을 하죠.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운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피난 연습에 의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몸 맞고 들어가고 스케이트 맞고 들어가는 건 운일 수 있겠으나 스틱 갖다 대서 맞고 들어가는 건 미리 준비된 사전에 또 약속된 플레이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연습을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굉장히 절묘하게 팁을 대기 때문에 그 위치 이제 최종적으로 퍽이 날아갈 위치 정도까지도 하이 팁인지 미들 팁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어느 정도는 조정을 진짜 할 수가 있을 정도예요 보통. 그래서 굉장히 절묘한 쪽으로 꽂히는 이제 그런 게 많죠 보시면. 자 이렇게 모든 분들 댓글 잘 살펴봤고요. 항상 댓글 통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의견 남겨주시면 함께 공유하면서 더 재미있는 하키 시그널이 될 것 같으니까 많은 참여 올 한 해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NHL 지난 한 주 어땠는지 현재 순위표 보면서 각 디비전별로 요약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 시각으로 1월 9일 일요일 경기 종료 기준으로 순위표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동부 컨퍼런스 메트로폴리탄 디비전입니다. 순위대로 한번 최근 경기들 요약해보겠습니다. 1위는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입니다. 콜럼버스전 0대4에서 7대4 역전승이 있었고 캘거리전 승리, 플로리다전 OT 연장패를 하면서 5연승은 끝났는데 현재 승점 50점 1위입니다. 같은 승점 50점의 뉴욕 레인저스가 2위인데
플로리다전은 졌지만 템파베이와의 홈앤홈 2연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했고요. 에드먼턴전 승리, 베이거스전 패배, 애너하임전 승리까지. 애틀랜틱 퍼시픽 상위권 팀들과의 연전이죠. 굉장히 부담되는 일정 속에서 최근 4승 2패를 거두면서 2위로 한 단계 올라온 뉴욕 레인저스입니다. 승점 49점, 1점 차의 워싱턴 캐피털스가 3위에 있습니다. 내시빌과 디트로이트를 모두 잡았고요. 뉴저지전은 연장패, 세인트루이스전은 또 역시 정규패를 냈고 미네소타와의 경기에서 2대0으로 앞서다가 2대3으로 슈트아웃패를 당하면서 최근 3경기 연속 승리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4위는 피츠버그 펭귄스 45점입니다. 세너제이전 승리했고요. 세인트루이스전에서 1대3으로 뒤지던 경기 5대3 역전승이 한 번 있었고 필라델피아전 승리했지만 댈러스전은 또 2골차 리드하다가 역전패를 당했네요. 10연승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2위권까지 접근되어 있는 위치의 피츠버그입니다. 5위는 콜럼버스 블루제키츠. 지금 5위, 6위, 7위가 똑같이 33점이에요. 콜럼버스는 내시빌전 슈트아웃 승리, 이 경기 좀 승리가 좀 컸는데 하지만 캐롤라이나의 경기에서 4대0 앞서던 경기를 4대7 역전패를 당했고 템파베이와의 경기에서도 7실점 패배, 뉴저지와의 홈앤홈 2연전은 1승 1패로 마감했습니다. 최근 좋지 않고요. 6위는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입니다. 시애틀전 승리 후에 세너제이전 연장패, LA, 애너하임, 피츠버그에게 모두 패배를 당했고 세너제이와의 경기에서도 2대0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연장패. 최근 5경기 3패 2OT 부진에 빠진 필라델피아입니다. 뉴저지 데블스가 7위인데 버퍼로전 승리로 6연패에서는 탈출을 했고요. 에드먼턴과의 난타전 끝에 6대5로 연장승. 이후에 워싱턴과의 연장승이 또 있었고 보스턴전 패배 후에 콜럼버스와의 홈앤홈 2연전 1승 1패로 끝냈고 최근 4승 2패였습니다. 수비수 더기 해밀턴 선수가 부상과 수술로 무기한 이탈됐다는 안 좋은 소식도 있었군요. 최하위 8위는 여전히 뉴욕 아일랜더스 승점 26점입니다. 버펄로전 승리, 에드먼턴전에서 재역전 연장승을 거뒀던 지난주였습니다. 와일드카드 2위 팀인 보스턴과 비교해서 3경기 덜 했는데 12점 차. 여전히 멀지만 플레이오프 포기 단계는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지금 보이는군요. 자,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8팀 최근 경기들 정리를 해봤는데 자, 지금 상위권 4팀이 굉장히 촘촘하게 견고해졌고요. 피츠버그가 10연승을 달렸던 또 눈에 띄는 지난주이기도 했습니다. 한번 정리해볼까요? 예, 피츠버그 펭귄스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10연승 하면서 굉장히 이제 상승세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피츠버그 펭귄스를 보면은 그동안 좀 불안 요소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부분이 싹 해결이 되는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윙어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득점력이 좋은 윙어들이 생각지 못한 자원이 한 명 나오게 됐죠. 에번 로드리게스 선수입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굉장히 이제 득점 페이스가 좋아진 선수고, 네. 물론 이 선수는 이제 옛날에 이제 보스턴 대학교에 있을 때 아이클 선수랑 이제 같이 라인메이트였던 적도 있어서 득점력 부분에서는 좋은 기대를 받았던 선수인데 아주 그렇게 크게 기대한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득점력 선보이고 있으면서 에반 로드리게스 선수가 등장을 했고 부상에서 복귀한 브라이언 러스트가 지난주에만 정말 많은 골을 넣으면서 이제 1라인, 2라인 같은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좋은 득점원이 나오면서 사실 말킨 선수의 복귀가 지금 거의 임박했다 이야기만 나왔지 지금 최근 2경기 아직 복귀를 못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직 100% 이제 경기를 뛸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물론 이제 조만간 복귀를 하겠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10연승 기간에도 그렇고 말킨도 없었고 카터도 이제 뭐 코로나 명단에 들어갔었고 전체적으로 좀 애매한 상황이 펼쳐지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윙어들이 이제 득점에 불이 붙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득점력이 확실히 올라간 부분을 보이고 있고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진짜 이 팀이 뭐 스탠리컵으로 올해 우승을 할 정도의 전력인가라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3라인에 에스턴리스, 블리게르스, 시몬 같은 선수들도 좋은 3라인이 구축이 돼 있는데다가 앞서 말씀드린 이 새롭게 로드리게스 선수라든가 그다음 뭐 괜칠이라든가 러스트는 원래부터 이제 있었던 선수들이고 카파넨도 이제 잘하고 있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득점이 확실하게 이제 득점력이 이제 완연하게 올라오게 됐고 10경기 동안 진짜 거의 리드를 허용한 적이 그러니까 처음에
리드를 거의 잡고 시작을 합니다. 이 피츠버그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경기를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는 부분 같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10연승으로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오늘 경기 댈러스한테 패배한 이런 모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런 이제 컬러의 팀이 이제 장차적으로 보이는 이게 숙제예요. 결과적으로 2대0으로 앞서가다가 이거 3대2로 패배를 했단 말이에요. 정규패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댈러스의 피지컬 게임이 이제 갉아먹혀서 이제 딱 지게 되는 어디서 많이 보던 그 콜로라도를 잡던 이러한 그 댈러스의 잔뼈 굵은 이제 하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공략 당하는 부분 자체는 플레이오프에서는 약간 의문부호를 느낄 수 있지만 정규 시즌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스타일의 하키라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득점력 부분을 통제하지 못하는 팀들이 많기 때문에 경기가 어렵게 이제 상대 입장에서는 어렵게 가고 피츠버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월하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네. 부분이 이제 최근 10경기에서 대부분 리드를 잡고 시작했다라는 부분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아무튼 예, 지금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올 시즌 정규 시즌에 피츠버그 그렇게 크게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네. 지금 경기 수에 있어서도 레인저스나 캐피털스보다는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서 캐롤라이나가 조금 더 유리한 선두이긴 합니다만 피츠버그까지 일단 상위권 완전히 뭐 가세가 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던 메트로폴리탄 디비전이었습니다. 다음은 동부 컨퍼런스 애틀랜틱 디비전입니다. 1위는 플로리다 팬서스인데요. 51점 승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인저스전 승리 후에 템파베이를 9대3으로 대파했고 몬트리올, 캘거리전을 모두 승리. 자, 3연패 후에 4연승까지 달렸어요. 그 이후에 댈러스전 슈다웃패 5연승 중이던 캐롤라이나를 상대로 또 연장승, 최근 5승 1OT의 기세로 선두를 재탈환한 플로리다였습니다. 2위는 역시 승점 51점의 템파베이 라이트닝이군요. 몬트리올전 역전승 이후에 플로리다전 대패, 뉴욕 레인저스와의 홈앤홈 2연전 1패 1OT로 좋지 못했고 4연승 후에 3경기 2패 1OT로 좀 주춤했어요. 하지만 콜럼버스와 캘거리를 연이어 잡으면서 좀 만회가 됐고 보스턴전은 패배로 끝났습니다. 선두를 내주긴 했는데 경기 수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고 니키타 쿠체로프 선수가 복귀했습니다. 캘거리전에서 82일 만에 복귀해서 복귀전 2도움으로 또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던 쿠체로프 선수 볼 수가 있었습니다. 토론토 메이플 리프스가 33경기에 승점 47점 3인데요. 오타와전, 에드먼턴전 연이은 승리 이후에 콜로라도전 4대1로 앞서다가 4대5로 연장패, 이 부분은 좀 아쉬웠네요. 최근 2승 1OT였고요. 3위지만 경기 수를 고려한다면 플로리다 템파베이와는 별로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다음 4위는 보스턴 브루인스입니다. 38점이고요. 버폴로전 2골차 뒤집기 연장승이 한 번 있었고 디트로이트와 뉴저지전 모두 승리했습니다. 이후에 5연속 경기 무승 중이던 미네소타에게 잡힌 후에 템파베이와의 경기는 또 승리가 됐고 최근 4승 1패 좋죠? 이제는 디트로이트를 따돌리고 4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보스턴의 상황이군요. 다음 5위는 35점 디트로이트 레드윙스입니다. 워싱턴, 보스턴, LA에게 패했고 세너제이전은 이겼습니다. 최근 1승 3패였습니다. 다음 6위는 버플로 세이버스 26점 조금 더 떨어져 있습니다. 뉴저지전, 뉴욕 아일랜더스전, 세너제이전 모두 졌어요. 보스턴전 3대1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연장패도 있었습니다. 최근 5경기 3패 2OT 좋지 않은 버플로입니다. 7위 오타와 스노터스 승점 20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토론토와의 경기 한 경기만 있었는데 0대6 완패가 있었고요. 몬트리올 커네이디언스가 최하위 8위 승점 18점, 템파베이, 캐롤라이나, 플로리다와의 이 3경기가 있었는데 여기서 2패 1OT에 그쳤습니다. 최근 19경기 3승뿐이죠. 사실상 리그 최하위의 성적을 나타내고 있는 몬트리올 커네이디언스입니다. 애틀랜틱 디비전 쭉 정리를 해봤는데 약간의 순위 변동이 있었습니다. 예. 약간의 순위 변동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템파베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쿠체로프가 복귀를 했고 쿠체로프가 확실히 복귀를 한 경기 이제 캘거리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그 좀 기대를 했었던 그런 경기력이 나와주면서 네. 공격 지역에서의 창의력이라든가 그 이제 패싱 플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확실히 더 좋아진 요런 이제 경기력이 돋보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진짜 템파가 올라올 만큼 안 그래도 올라와 있었는데 얼마나 더 무서워지려고 그러나라는 생각까지도 들었었는데 물론 이제 오늘 뭐 보스턴전 같은 경우는 패배에 끝났습니다만은 이 경기도 이제 맥도나 선수가 이제 출장을 못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짚어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조금 아쉬울 수가 있는 부분은 결국 이제 코로나 명단에 그렇게 이제 많은 선수가 올라간 건 아닌데 네. 정말 중요한 바실렙스키가 올라간 부분에서 이제 그 바실렙스키가 올라가 있을 때 이제 서드 백업들이 이제
모두 이제 경기를 졌죠. 게다가 이제 바실렙스키가 복귀를 한 경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애매하게 쉬다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약간 영향이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바실렙스키의 약간 이제 그 빠진 부분과 복귀했을 때 초반에 결국은 그 한 4경기 정도 약간 이제 좀 부진부진했었던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승점을 까먹은 게 결국 이제 지금 플로리다한테 역전당한 이런 계기를 제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지금 어쨌든 초중반의 그러한 모습을 생각했을 때 지금 여전히 머룬, 벨마르, 페리 3라인은 완전히 자리를 잡은 상황이고, 쿠체르프 포인트 1, 2라인에 킬론, 스탬코스, 서렐리 이렇게 이제 1라인, 2라인 조합 완벽한 데다가 3라인도 갖춰진 상황에 수비진도 사실상 이제 맥도나만 돌아오면은 큰 이제 그 아주 이제 큰 전력의 이탈이 없는 상황이고, 네. 바실렙스키도 이렇게 살짝 부진한 부분이 있었지만은 이제 최근 뭐 예를 들면은 캘거리전이라든지 이런 경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서 보신다면은 분명히 템파는 최상위권, 애틀랜틱 최상위권 경쟁을 할 만한 팀이란 거를 이제 쿠체르프의 복귀로 확실하게 네. 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잠시 좀 선두를 내준 템파베이인데 여전히 또 기대할 만한 부분은 계속 이어질 것 같군요. 동부 컨퍼런스 애틀랜틱 디비전 정리해봤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센트럴 디비전 보겠습니다. 여기도 선두가 바뀌었습니다. 1위 내시빌 프레데터스 승점 48점입니다. 콜럼버스전 슈트아웃 패 후에 시카고, 베이거스, LA, 애리조나를 차례로 잡았고 최근 4연승. 최근 13경기 성적이 11승 1패 1OT예요. 대단한 기세, 센트럴 디비전 선두로 올라선 내시빌 프레데터스입니다. 2위는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인데 승점 45점입니다. 에드먼턴전 승리했고 윈터 클래식 미네소타전 역시 승리했고 피츠버그전은 역전패했지만 워싱턴을 다시 잡았고요. 세인트루이스도 최근 12경기 성적이 8승 2패 2OT 좋은 기세죠. 2위로 올라왔습니다. 3위는 콜로라도 애벌란치 승점 44점입니다. 애너하임전 승리, 시카고전 연장승, 위니펙을 7대1로 완파했고요. 토론토와의 경기 3골 차를 뒤집으면서 연장승까지. 콜로라도도 4연승을 달리고 있어요. 경기 수가 제일 많이 남았죠? 자력으로 디비전 1위도 가능한 콜로라도입니다. 4위는 미네소타 와일드입니다. 승점 44점 콜로라도와 같은데요. 댈러스전 4대7 패배, 세인트루이스와의 윈터 클래식 4대6 패배, 좀 실점이 많았고요. 이후에 보스턴을 잡으면서 8연승 후에 4패 1OT를 하다가 6경기 만에 승리를 챙겼습니다. 워싱턴과의 경기는 또 0대2의 스코어를 뒤집으면서 슛아웃 승리. 하지만 최근에 부진으로 디비전 1위를 달리던 팀이 2주 만에 지금 단숨에 4위까지 내려앉은 상황이에요. 캠 텔벗 골리 부상이 있었고 키릴 카프리조프 선수도 부상으로 지금 이탈했던 미네소타에 좀 안 좋은 내용들이 많았던 최근 모습입니다. 다음은 5위입니다. 위니펙 제츠 승점 37점. 베이거스와 애리조나 상대로 2승 후에 콜로라도전은 1대7 대패를 했어요. 6위는 댈러스 스타스 승점 36점입니다. 플로리다전 슈트아웃 승리. 10연승을 달리던 피츠버그를 상대로 3대2 역전승. 3피리어드 마지막 5분에 2골이 빛났습니다. 7연승 후에 5연패에 빠지더니 다시 4연승 달리고 있군요. 여전히 경기 수에서는 가장 여유가 있는 댈러스입니다. 7위는 승점 29점 시카고 블랙호크스입니다. 내슈빌과 캘거리전 모두 졌고 콜로라도전 연장패, 애리조나전 또 패배, 베이거스전은 이겼어요. 최근 3패 3OT 끝에 7경기 만에 베이거스를 상대로 승리를 챙겼습니다. 8위 최하위는 애리조나 카이오츠 승점 17점인데요. 세너제이와의 경기 7대8의 스코어 슛아웃 패. 다음 위니펙전도 졌고 시카고전 이겼지만 내슈빌전 졌고 큰 반등은 없었던 애리조나 카이오츠입니다. 자, 미네소타가 4위까지 내려갔고요. 지금 내슈빌, 세인트루이스가 기세가 좋아요. 콜로라도까지 상승세. 상위권은 요동치고 있고 또 밑에서는 또 위니펙, 댈러스도 계속 연승이 있거든요.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 네. 실질적 1위입니다. 콜로라도 애벌란치. 네. 이 실질적 1위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승점 4점 차이밖에 안 나는데 경기를 5경기나 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그 경기라고 봤을 때는 실질적인 1위라고 보는 게 맞고요. 확실히 이 팀은 진짜 공격력은 진짜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이제 예전부터 유지가 됐었던 한번 흐름을 타면 이 팀은 진짜 막기가 불가능해요. 오늘 토론토전 정말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경기였거든요.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이제 수비진이라든지 골텐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그렇게 강력한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는 이제 평균 실점 3점이 넘는 올 시즌의 그러한 부분만 보셔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지라르나 머카 같은 선수들은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약점을 많이 노출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불안불안한 이제 수비진에서의 경기력 자체는 나오고 있고 오늘도 그러한 느낌에서 실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를 결국은 따라잡으면서 뒤집었단 말이에요. 1대 4로 뒤지다가 뒤집었어요. 이게 정말 한 경기에 지금 4골 이상씩 넣고 있거든요. 이 팀이 정말 경이로운 득점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1라인은 뭐 거의 지금 하키에서 제일 화력이 강력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캐들이 여전히 경기력 괜찮은 데다가 브라콥스키 있죠. 그리고 뭐 컴퍼 이제 오베쿠벨 선수가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웨이버 공시로 데려온 자원인데 이런 선수들도 체커로 굉장히 잘 써먹는 모습이 나오면서 지금 경기력 자체가 어쨌든 화력전으로 가면 진짜 이 팀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 경기는 지난 이제 토론토전 같은 경우는 대패를 한 경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경기에는 요한손 선수가 등판을 했었는데 요한손 선수가 무너지는 그림이 있었고 오늘 경기는 컴퍼 선수가 등판을 했는데 컴퍼 선수가 솔직히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초반에 강판했는데 프란초스 선수가 등판을 한 이후에 이제 키세이브를 좀 이렇게 쌓아주면서 흐름이 넘어가지 않기 시작을 하더니 한번 이제 흐름을 잡더니 그냥 쭉 동점 만들고 그 다음에 오버타임에서 역전하는 이런 그림이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이런 화력 자체가 이제 피츠버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화력 자체가 잘 살아나는 팀들은 정규 시즌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전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콜로라도가 높은 화력, 고화력을 자랑을 하면서 실질적인 센트럴 1위로 이제 올라온 상황이고 결국 이 팀도 마찬가지로 플레이오프의 성공인데 글쎄요 지금 경기력을 봤을 때는 플레이오프에서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피츠버그와 이제 물론 아주 뭐 1라운드에서 떨어지건 그러진 않겠죠. 이제 그래도 이제 좀 어려운 거는 사실인데. 과연 이제 플레이오프 때 이제 계속 성과를 내지 못했던 그러니까 맨날 이제 매번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스탠리컵 이제 들 것이니 우승을 할 것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거기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항상 나왔는데 지난 시즌도 그랬고 올 시즌도 시즌 전에 예상에서는 많은 현지 전문가들이 우승 그렇죠. 후보 1순위로 콜로라도를 뽑았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 경기력으로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조금은 어렵다라고 봅니다. 마찬가지의 그런 약점이 좀 해결됐다는 느낌이 오히려 들지 않고 오히려 그루바버가 잘해줬던 부분에는 못 메웠거든요. 지금 오히려 약점이 구멍이 더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플레이오프는 그래도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어쨌든 정규 시즌에서 1위를 가져가서 센트럴 탑이나 아니면은 서부 전체 1순위를 가져가는 게 장기적으로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홈아이스를 이제 가져간다는 측면에서는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이제 정규 시즌에는 이제 좀 더 지금보다 더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네. 자, 콜로라도 애벌랜치 실질적인 센트럴 디비전 1위다라는 말씀과 함께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미네소타가 조금 위기를 맞았던 모습이었는데 그럼 어떻게 보세요, 미네소타는? 예, 지금 에릭son 에크 선수도 부상으로 빠진 상황이고, 뭐 코로나 명단에 뭐 스퍼전이 들어간다든지 이제 뭐 부상자 명단이라든가, 그리고 뭐 브로딘 선수도 이제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런 느낌으로 부상자도 확실히 있는 데다가 프레드릭 선수의 그 좀 거칠고 약간 그러한 체킹에 이제 카프리조프 선수가 좀 희생양이 되면서 부상자 명단으로 올랐고. 꽤 길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지금 에릭son 에크라든지 카프리조프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실질적으로 1, 2라인에서 굉장히 중심 자원으로 활약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어떻게 보면 미네소타가 지금 센터진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에릭son 에크가 빠진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은 많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린 그 게임 브레이커 이제 이 승부사 기질을 가진 그러한 득점원이 있는 게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유형의 선수로서 카프리조프가 정말 올 시즌도 미네소타에서 그러한 역할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런 선수가 빠진다라는 부분은 지금 순위 경쟁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자원들이 많이 이탈한 상황이 아닌가. 요 위기를 결국은 어떻게 이제 벗어나느냐인데 그래도 미네소타가 기본적으로 선수진의 깊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괜찮은 팀이기 때문에 뭐 적절한 기용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네소타의 위기 관리 능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센트럴 디비전 정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퍼시픽 디비전입니다.
현재 1위는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 승점 47점입니다. LA와 애너하임을 모두 잡았고 위니펙전 연장패, 내슈빌전은 로건 톰슨 골리가 출장한 경기였는데 결국 패배로 끝났고요. 이후에 레인저스전 승리, 시카고전 패배. 최근 6경기 성적은 3승 2패 1OT, 5할 정도 되는군요. 맥스 패처리티 선수가 12월 3스타스 두 번째 스타로 선정될 만큼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최근이었는데 패처리티 선수가 부상과 수술로 무기한 이탈하는 또 악재가 있었던 베이거스였군요. 2위는 애너하임 덕스 승점 43점입니다. 밴쿠버전 승점 1점에 그쳤고 베이거스와 콜로라도전 모두 정규 패배. 필라델피아의 경기는 트로이 테리 선수의 데뷔 첫 해트트릭으로 승리를 했지만 레인저스전은 다시 패배가 됐습니다. 3위는 승점 40점의 캘거리 플레임스입니다. 시애틀전 이겼어요. 3패 1OT 후에 17일 만의 경기에서 5경기 만의 승리였고요. 시카고전 승리로 또 잡았는데 이후에 플로리다, 템파베이, 캐롤라이나 이 강팀들과의 3번의 경기 모두 패배했습니다. 최근 3연패. 최근 흐름이 또 좋지 않아졌어요. 샌호제이 샤크스가 4위로 올라왔습니다. 승점 39점이고요. 3위 팀과 1점 차네요. 애리조나전 난타전 8대7 슈다웃 승리가 있었고 필라델피아의 경기 연장승, 피츠버그전, 디트로이트전은 두 경기 모두 좀 대량 실점이 나오면서 연패를 했습니다. 버펄로전 승리, 필라델피아전은 2골차 뒤집으면서 연장승, 토마스 헤르틀 선수의 해트트릭으로 필라델피아를 잡았습니다. 6위에서 4위로 2단계나 올라온 샌호제이였고요. 5위는 LA 킹스입니다. 승점 39점 역시 같은데요. 7연승을 달리던 밴쿠버를 상대로 슈다웃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필라델피아전 이겼고 내시빌전 졌지만 디트로이트를 잡았습니다. 5위 LA 킹스입니다. 그리고 6위 에드먼턴 오일러스군요. 승점 38점인데요. 세인트루이스전 패배 후에 뉴저지 그리고 뉴욕 아일랜더스와의 경기에서 모두 제역전을 당하면서 2경기 연속 연장패를 했고요. 레인저스전, 토론토전도 또 모두 졌고 최근 5경기 3패 2OT입니다. 선두였던 팀이었는데 어느덧 6위까지 내려와 있고요. 여기에 코너 맥데이비드 선수가 코로나19 명단에까지 올라가는 에드먼턴 오일러스 깊은 지금 수렁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7위는 밴쿠버 캐너스 승점 35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너하임전 역전승 이후에 LA전에서 슈다웃 패를 하는 바람에 7연승은 끝났는데요. 바로 다음 경기 시애틀전 승리했고요. 브루스 부드로 감독 체제 후에 9경기 8승 1OT입니다. 야, 밴쿠버가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릴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8위는 시애틀 크라켄 여전하고요. 승점 24점. 필라델피아, 캘거리, 밴쿠버와의 3경기에서 2패 1OT를 기록했고요. 시애틀이 이제 7위 밴쿠버와도 11점이나 뒤지는 최하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상위권 3팀의 순위는 변화가 없었는데요. 에드먼턴이 지금 6위까지 내려가 있는 부분, 가장 지금 돋보이는 순위표에서의 상황이고, 밴쿠버가 올 시즌 그냥 완전히 어렵다고 봤는데 이렇게 또 올라오나요? 지금 플레이오프 가능할 수 있는, 플레이오프를 좀 노릴 수 있는까지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예, 네. 플레이오프권이 이제 승점 39점대니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세나제이랑 LA가 조금 고꾸라지는 흐름이 나왔다면은 이게 또 이제 희망이 있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사 꾸역꾸역 계속 세나제이랑 LA도 이 경기를 이기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경기도 그랬었고요. 오늘 네. 경기도 두 팀 다 그랬었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밴쿠버는 연승이 이어져야 좀 희망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제 에드먼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이기는 경기 거의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진짜 이기는 경기가. 그 정도로 지금 에드먼턴이 경기력이 좋지가 않고 게다가 그 맥데이비드 선수까지 코로나 명단에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주축 선수 빠지게 되고 물론 이제 코로나 명단이 이제 지금 금방 복귀를 하게 되지만 그래도 이제 올라가서 일단 이제 공백 경기가 있었고 경기 또 패배를 하는 토론토전이었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경기라든가 지금 그 누전 토킨스 선수도 지금 또 빠지고 있고 타이슨 베리 선수도 지금 코로나 명단에 올라 있고 지금 굉장히 또 부상이라든가 코로나 명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1, 2라인의 데미지가 굉장히 누적된 상황이고 골텐딩 같은 부분도 지금 또 이제 팀 내 분위기도 좋지 않은 게 데이브 티픽 감독이 이제 조금 가끔 이제 선수들을 약간은 좀 선수 좀 나쁘게 말하면 선수 탓이라고 할 수 있고 좀 선수들이 약간 이제 이런 플레이를 좀 지적을 이제 그 공개적인 인터뷰상에서 그런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는 그런 이제 그 성향이
있는 감독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코스키넨 선수의 플레이를 지적을 하는 부분에서 이제 코스키넨 선수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가지고 좀이 어떻게 보면 저격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팀 분위기까지 네. 지금 좀 안 좋게 흘러가네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부분은 실수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이야기를 하면서 또 푸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이게 문제는 결국 이제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이런 게 터지면은 뭘 해도 다 안 좋아 보입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지금 안 그래도 팀 성적도 안 좋은데 이제 내부적인 분위기까지 거의 진짜 최악으로 치닫는 이제 에드먼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드라이자이트 선수 이제 인터뷰에서 최근 굉장히 좀 풀이 죽고 기죽은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제 좀 정말 그 현 상황에 좀 굉장히 많이 좀 안타까워하는 뭐 좀 그런 느낌의 네. 좀 인터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지가 않은 에드먼턴 오일러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실제로 경기력을 봐도 이제 믿을 수 있을 만한 자원 일단 이제 이 팀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좋든 안 좋든 드라이자이트랑 맥데이비드라는 그 변수 하나만으로서 정말 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팀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또 이제 나가게 됐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문제 같은 부분이 계속 이제 발생을 하는 부분에다가, 예, 전체적으로 이제 팀 내 분위기라든가 그리고 딱 이제 타이밍 맞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미스 선수나 코스키넨 선수도 아주 잘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네, 경기력이 실제로 아주 좋지는 못해요. 네. 이제 굉장히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뉴저지전. 연장 패배하는 부분에서 스미스 선수가 정말 먹혀야 되지 않은 골을 정말 무진장 먹힌다든가 코스키는 선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에서 아주 크게 이제 차이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골리 두 명이 이제 받쳐줘야 되는 부분을 제대로 못 받쳐주는 부분 역시도 굉장히 지금 오일러스가 어렵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상황이라면 진짜 플레이오프는 어려워질 물론 이제 플레이오프는 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예. 물론 이제 이러한 흐름이 시즌 끝까지 이어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맥데이비드 또 복귀를 하고 뭐 부상 선수를 복귀를 하고 이제 제전력이 갖춰지면은 또 올라갈 만큼은 올라가겠죠. 이제 그래도 좀 다행인 점은 애너하임이랑 캘거리가 같이 못 해주니까 다행인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캘거리랑 애너하임도 여전히 좋은 모습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건 진짜 에드먼턴이 답이 없어지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도 네. 조금 다행인 부분은 애너하임 캘거리가 이제 좀 같이 못 해주는 부분이라 있는데 근데 지금 어영부영 지금 LA랑 세너제이한테도 따로 잡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위표에서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물론 경기 수에서는 에드먼턴이 좀 적긴 합니다만은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에드먼턴이 어떤 지금 분위기 반전책으로 좀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에드먼턴이 내려가고 있고 뭐 말씀 주신 대로 애너하임, 캘거리가 지금 동반 좋지 못한 상황에서 뭐 이러다 보니까 퍼시픽 디비전은 베이거스가 이제 혼자 좀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2위 애너하임부터 7위 밴쿠버까지 지금 8점 차예요. 또 밴쿠버가 애너하임보다 3경기를 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2위부터 7위까지가 좀 혼전 양상으로 좀 약간 바뀌고 있는 그런 최근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퍼시픽 디비전 또 한 주 어떻게 될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각 디비전별 요약 여기까지 해봤고요. 다가올 한 주 함께 경기 보시면서 순위 판도의 변화를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키 시그널 이번에는 지난 한 주 동안에 돋보였던 선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야기 나눠볼 선수는 워싱턴 캐피털스의 알렉스 오베치킨 선수입니다. NHL 통산 파워플레이 골 1위로 올라섰던 알렉스 오베치킨 선수였어요. 예, 12월 31일 디트로이트전에서 파워플레이 골을 넣게 되면서 단독 1위 달성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워플레이 골 랭킹은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2위와의 차이가 벌어지게 될 거고요. 뭐 1위를 공고히 하는 이제 느낌이 되겠죠. 이제 적어도 이제 오베치킨 선수가 지금 몸 상태로 한 2시즌 정도는 더 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계약은 이제 조금 더 길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뭐 300골은 거의 100% 가능한 상황이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특히나 데트로이트전 파워플레이 골이 3필에도 동점 상황에서 나왔던 또 결승골이었어요. 또 1위로 등극하는 아주 의미 있는 기록 달성과 함께 또 결승골 빛이 났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이제 같은 274골의 파워플레이 골 득점을 기록했던 선수가 데이브 앤드리척 선수였잖아요. 예. 네. 근데 경기 수에서 엄청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 경기 수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이제 두 선수. 그래서 이제 경기당 평균을 이제 내 보면은 확실히 이제 오베치킨 선수가
정말 독보적으로 아주 높은 야, 수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409경기를 덜 하고 같은 274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미 추월을 했으니까 네. 이미 1위가 되게 됐고요. 뭐 3위가 브렛털 선수고 4위 셀렌네 선수, 로비타이 선수가 이제 각각 265, 55, 47인데 거의 한 250골, 뭐 60골 막 그 정도이지만 이제 또 한 단계 더 높은 이제 그런 275골 득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좀 굉장한 페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역사에 남을 만한 저는 스코어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미 뭐 그레츠키 선수의 그 기록을 지금 그레츠키의 전체 골 기록을 그 깰 수 팔을 있는 들이미고 예, 있는 후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이미 이 선수는 정말 격이 다른 선수다라는 거를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오베치킨이 확실히 굉장히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준다라는 부분에서 결국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예.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주니까 결론적으로 굉장히 적은 이 경기 수를 치르고도 1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5시즌 연속 파워플레이 골 1위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전성기 이제 지금 사실은 오베치킨 선수가 이제 황혼기죠 선수 생활에. NHL 데뷔 17번째 시즌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5시즌 이제 전성기는 파워플레이 골 1위를 한 적이 있었고요. 시즌당 이제 16점 17개 정도의 파워플레이 골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 이제 그런 부분이고 올해 이제 36살 시즌이잖아요. 이제 그런데 지금까지 6개. 계산상으로는 지금 한 14.5개 거의 한 15골 정도가 되는데 별반 차이가 안 나죠. 이 나이에 예. 예전 전성기 때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어요. 예. 별 차이가 안 나죠. 그리고 이게 파워플레이 골이기 때문에 지금 16개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계산상으로 지금 거의 한 14.5골 정도가 나올 것이다라는 계산이지. 이거 뭐 1.5골 차이니까 그냥 뭐 금방 더 오히려 더 많은 득점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느낌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준다. 지금 뭐 17년 차인데 시즌 평균이 16개인데 거기를 1.5개도 거의 1.5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네. 그 정도의 경기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파워플레이 골만 아니라 이븐 스트렝스 골까지 지금 474골입니다. 전체 5위죠. 마르셀 디옹 씨가 이제 478골이기 때문에 올 시즌 거의 이건 뭐 경신 100%입니다. 이븐 스트렝스 골 현재 5위. 예. 이제 4위도 시간 문제군요. 예, 거의 뭐 시간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야그르가 아마 4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야그르 선수가 근데 이거는 이제 한 30골 정도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수치 기억이 안 나는데 꽤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올 시즌에 이제 그 부분을 깨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단독 5위로까지도 이제 단독 이제 4위로까지도 이제 오를 수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기록을 계속 깨 나가는 이제 이런 부분을 보시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베치킨 선수가 올 시즌 현재 스탯을 보면 골 랭킹 2위. 레온 드라이자이틀 선수와 득점왕 경쟁을 하고 있고 지금 코너 맥데이비드, 레온 드라이자이틀에 이어서 포인트 랭킹도 3위예요. 어마어마한 페이스인데 지금 단순히 이제 페이스로 계산을 해보니까 올 시즌에 54골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고요. 야 54골이면 2008-2009 시즌 56골 이후에 지금 13년 만에 개인 최다 골이 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여기에 지금 도움도 61도움이 가능한 페이스고 61도움이면 데뷔 이후에 개인 한 시즌 최다 도움이 되는 거고요. 경기당 평균 1.42포인트니까 올 시즌에 116포인트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현재로선 나오는데 116포인트면 이거 역시 데뷔 17시즌 만에 개인 한 시즌 최다 포인트 신기록이 되는 거예요. 야, 만 35살 시즌에 이게 가능한가? 정말 믿기지 않네요, 진짜. 오베치킨이 지금 올 시즌 경기를 보면 훨씬 더 예전보다 노련해졌거든요. 이제 패스를 활용하는 능력이라든지 물론 이제 예전에도 그런 능력이 없는 선수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 이게 디셉션을 주는 이제 슛 같은데 패스가 나가고 이런 느낌의 지금 최근에 경기 운영 좀 굉장히 노련한 경기 운영을 잘 펼쳐주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올 시즌에 이제 어시스트 수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지금 오늘도 결국은 이제 그 쿠즈네초프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하는 부분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이제 골도 이제 뭐 못 넣는 게 아닌데 어시스트까지 늘어나고 이제 물론 지금 페이스 같은 부분은 100% 이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원래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경기를 하다가 좀 이제 또 확 부진할 때가 찾아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110포인트까지 가는 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도 이제 한 뭐 경기당 1포인트 이상만 해도 지금 솔직히 기량이라면은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계속 지금 역사를 써 나가는 부분인데 올 시즌 최종적으로 어떤 느낌으로 지금 사실 맥데이비드 드라이자이트랑 포인트 경쟁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도 참 나이를 잊은 이제 이런 활약을 좀 보실 수가 있겠네요. 네, 정말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시즌을 보내고 있는 알렉스 오베치킨 선수인데 올 시즌 남은 시즌 일정 어떤 또 결과를 만들어낼지 너무나 궁금하고 기대가 되네요. 다음 소식은 코로나19 관련 소식인데 참 NHL이 올 시즌에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이미 거의 뭐 총 경기 수로 따지면 100경기 정도 지금 취소가 되고 연기가 되면서 일정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고 뭐 베이징 올림픽 출전도 그에 따라서 무산이 됐죠. 자, 최근에 좀 업데이트된 코로나19 소식이 있는데 지금 캐나다 쪽 경기들은 조금 더 다른 적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보건 당국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는 또 이제 국가가 일단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캐나다 보건 당국 같은 부분은 이제 좀 까다롭기로 유명하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캐나다 주요 경기들이 거의 대부분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지금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관중을 받는데 제한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에서 캐나다 연구에서 이제 많은 경기들이 이제 연기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캐나다도 코로나 확산세가 굉장히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왔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캐나다 각 주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이제 여러 주 또 이제 주가 이제 관장을 일단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관객 입장 제한이 이제 거의 대부분의 주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아직까지 이제 시행이 되지 않은 이 주도 있긴 하지만 토론토 오타와가 있는 온타리오 주가 지금 1,000명으로 관객을 제한한 상황이고요.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50% 아니면은 1,000명 그 중에 낮은 수치로 그러니까 50%를 했을 때 1,000명 이하면은 50%가 되는 거고요. 1,000명이 이제 결국은 이상. 이 NHL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18,000명, 2만 명 가까이도 이제 그걸 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8,000명 이 정도가 오기 때문에 50%를 하면은 1,000명을 훨씬 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000명으로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제한이 됐고 위니펙에 있는 매니토바주 같은 경우에는 250명이고요. 퀘벡주는 이미 무관중 경기가 확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에드먼턴 캘거리가 있는 엘버타주 그리고 밴쿠버가 있는 브리티시 콜럼비아주는 지금 최근 50%로 축소가 되기 때문에 물론 지금 또 이제 가장 최근 업데이트는 또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50%로 줄어서 이제 관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인 100%라든지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관객을 유치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매니토바주 같은 경우 250명이고 퀘벡은 진짜 무관중이죠. 확정에 1,000명 이건 진짜 거의 뭐 관계 거의 안 받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 팀들도 물론 뭐 비슷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캐나다 팀들이 좀 더 최근에 경기 취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캐나다 쪽이 이제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쪽 경기는 이제 거의 대부분 왜냐하면 이제 이 미국 쪽은 이제 팀 단위에서 이제 뭔가 코로나 명단이 이제 발표가 돼서 예를 들면은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미국 경기도 좀 취소가 되는 경기도 간혹 생기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캐나다는 이 기본 이제 주에서 이 방역 지침이 이런 식으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걸 이상으로 뭔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 미뤄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위니펙 같은 경우에는 시즌 티켓 가지고 있는 이제 사람들에게 설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요 홈 경기를 임시적으로 이제 세스커툰 쪽에서 이제 치르는 게 어떤가. 세스커툰 같은 경우에는 서스캐처원 주에 있는데 서스캐처원 주 같은 경우에는 그 관객 제한이 없다라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옮기는 방안을 모색을 했는데 이게 결국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제 팀도 이제 모색을 하는 부분도 있었고 결국 이제 이러한 선택을 하는 이유는 이 미루는 이유는 이 관객 유치를 못하니까 수익이 하락되기 때문입니다. 경기장 진짜 몇십억의 손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건 한 경기를 이제 제한을 해서 치를 때랑 그렇지 않을 때는 진짜 많으면 진짜 몇십억의 진짜 경기당 몇십억의 그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익의 하락. 지금 경기를 해봤자 뭐 250명, 1,000명밖에 못 받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좀 상황 좋아졌을 때 많이 관중을 받을 수 있을 때 하자 이런 거군요. 지금 조금 밀어넣으면 왜냐하면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KHL도 마찬가지인데 이번 보면은 대부분이 NHL도 그렇고 KHL도 그렇고 무증상
굉장히 많다 그러고요. 네. 있어도 굉장히 경미한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NHL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프로토콜의 기간을 줄였죠. 예전에. 그러니까 그 격리 기간을 줄였습니다. 10일에서 5일로 줄였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괜찮아질 수도 있다라는 지금 괜히 손해를 떠안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베이징 올림픽까지 불참을 선언을 했고 일정상으로 조금의 여유가 발생을 한 상황에서 약간 좀 미루자라는 부분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확실히 코로나에 대한 대응 같은 경우에도 바이러스가 처음 등장했었던 그때랑 비교하면은 상당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당장 경기를 개최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조금 더 미뤄보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좋은 시간이 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이제 배경이 깔려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즈음에서 연말에 뭐 전 지역 모든 팀들 경기가 좀 중단되면서 휴식기를 가졌었던 NHL이었는데 좀 어렵게 일단은 재개는 됐습니다만 뭐 말씀 주신 내용대로 지금 캐나다 쪽 상황도 더 안 좋은 것 같고요. 뭐 매일매일 지금 취소 경기가 없는 날이 없으니까 자, 이 추이가 과연 어디까지 갈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NHL 최근에 좀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이슈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자, 하키 시그널 바로 다가올 한 주 동안에 있을 매치업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매치업 프리뷰 시간인데요. 우리나라 시각으로 1월 11일 화요일부터 1월 17일 월요일에 예정돼 있는 경기들 중에서 뽑아봤습니다. 먼저 1월 12일 수요일 12시 경기 토론토 메이플 리프스 대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의 대결입니다. 올 시즌 두 번째 대결이 되겠는데 11월에 토론토가 홈에서 4대0 승리를 거둔 바가 있는 두 팀의 2차전이 되겠습니다. 예, 굉장히 잘 나가는 팀들의 경기죠. 지금 사실 베이거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최근에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아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이제 부상이라든가 코로나 이제 명단에 잠깐 들어갔던 선수들의 영향이라든지 레네르 선수가 그동안 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경기를 출전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베이거스는 조금씩 좋아지는 단계고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 스톤 선수도 복귀를 한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라인업은 나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토론토에서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부상자가 굉장히 많은 시점에서 이제 두 팀이 대결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베이거스가 지금 상황에는 어느 정도는 그 부상자가 복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전력이 올라온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토론토이기 때문에 아마 1차전과는 굉장히 다른 양상의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토론토가 직전 경기 생각을 해보면은 거의 다 이긴 경기를 놓치는 요런 이제 그 뼈아픈 패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탈출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토와 베이거스 디비전 상위권 팀들의 맞대결 기대가 됩니다. 1월 13일 목요일 오전 9시 경기인데요. 몬트리올 커네이디언스와 보스턴 브루인스가 만납니다. 이 두 팀도 시즌 2차전인데 11월에 있었던 1차전에서는 보스턴이 3피리어드에서만 4골을 터뜨리면서 5대2 역전승을 거둔 바가 있어요. 자, 뭐 최근의 분위기로 봐서나 뭐 전력상으로는 보스턴의 우위가 좀 점쳐지지 않을까 싶은데 보스턴 또 홈 경기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네. 예, 원래는 이제 몬트리올에서의 홈 경기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만은 네. 앞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홈 경기 캐나다, 영국 홈 경기가 대부분 연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보스턴 홈 경기를 이제 좀 땡겨와서 치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스턴 홈 경기를 먼저 하는 거군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됐고요. 이 두 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전통의 일전이라고 봐도 이제 무방한 그 이제 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제 악연의 팀들이죠. 굉장히 또 이제 가까운 지역에서의 라이벌리 같은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많이 나오는 이제 양상 자체가 괜히 재밌는 양상이 많이 나오는 라이벌전이기 때문에 요 부분 경기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몬트리올은 캐나다 홈 경기가 좀 연기되면서 일정이 조금 그래도 나아졌는데 보스턴이 지금 이 경기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보스턴은 4일간 3경기 해야 되고 6일간 4경기를 해야 되는 좀 빡빡한 일정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다음 1월 14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입니다. 뉴저지 데블스 대 뉴욕 아일랜더스의 경기. 이 두 팀도 시즌 2차전이고요. 시즌 1차전 4대0 뉴저지가 승리한 바 있습니다. 자, 뉴욕이 뭐 시즌 1차전 그 11월 그때보다는 상황이 많이 나아진 편이라서 여기도 좀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도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일랜더스가 한창
이 망하고 있을 때였죠. 11월이면. 예. 네, 그런 부분에서의 대결이기 때문에 지금은 또 아일랜더스가 완전히 다른 팀이 됐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그 좀 기대했던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토론토 베이거스와 마찬가지로 좀 완전히 다른 양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뉴저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나쁘지 않아요. 지금 이제 휴즈 선수가 완전히 지금 크리스마스 이후로 완전히 각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팀 공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 이끌고 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요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뉴욕 레인저스라는 그 거대 구단에 치여가지고 뉴욕 근교에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세력이 좀 작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이제 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팬덤은 이 두 팀만큼 강성 팬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정말 장난 아니게 살벌한 두 경기장입니다. 예. 그래서 그 두 팀이 직접 맞대결을 하면은 이 어마어마한 또 이 분위기, 또 아일랜더스 UBS 아레나의 그 분위기가 예. 정말 대단해질 거기 때문에 이 경기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기대가 되는 경기가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1월 16일 일요일 오전 9시 댈러스 스타스 대 템파베이 라이트닝의 경기 뽑아봤습니다. 이 두 팀은 올 시즌 첫 맞대결이 될 텐데 자 템파베이는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전력이 확실한 팀이고 댈러스가 또 요즘 다시 연승이에요. 예. 볼만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분위기가 굉장히 네. 좋아졌고 2020년 결승전에 이 리매치죠. 네. 네, 이런 이제 대결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전체적인 팀 컬러 같은 경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템파나 댈러스가 2020년이랑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두 팀 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2020년만큼이나 꽤 이제 치열한 경기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참 이제 전력이 좋은 두 팀인 대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댈러스가 만약에 진짜 템파까지 잡아내면서 뭔가 분위기를 이어가게 되면은 또 이제 연패를 했던 걸 싹 만회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템파베이의 전력을 감안했을 때는 웬만한 팀들은 다 템파베이한테 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올라왔을 때 템파를 만나게 됐고 요 과정에서 템파를 잡게 되면은 다른 팀들이 다 지고 가는데 우리는 잡고 가면은 이건 굉장히 큰 이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셔도 이제 확실히 좀 댈러스가 이런 경기를 좀 중요한 경기를 좀 중요한 시점에 좀 강정을 만나긴 했는데 이걸 좀 위기를 기회로도 바꿀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이 될 거기 때문에 재미있을 것 같고요. 또 결국은 이제 또 코리 페리 선수가 이제는 또 템파베이 선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또 이제 잠깐 몸을 담았었던 또 댈러스를 이제 상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간 매치업 프리뷰 이렇게 총 4경기 뽑아봤고 이 경기들 외에도 또 많은 경기들이 예정돼 있으니까 다음 저희 17회 전까지 많은 경기도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키 시그널 오늘 16회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가올 한 주 더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17회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석 기자,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